매일 마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집어온 음식이 여러분의 췌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그게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빵, 탄산음료, 가공식품처럼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은 망가질 때까지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순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위 뒤쪽, 등 쪽 가까이에 숨어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위처럼 내시경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증상이 생겨도 단순한 소화 불량이나 더부룩함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소화제 먹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간이나 복막으로 퍼진 상태에서 확인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관련 질환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접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간까지 영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생활을 들어보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생활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마시고 식사는 빵이나 간단한 음식으로 해결하고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패턴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흔한 생활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문제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췌장은 어떤 일을 하는 장기일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화와 혈당 조절입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고 동시에 인슐린을 통해 혈당을 조절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결국 췌장을 일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먹는 경우입니다. 술을 한 번 마시면 보통 한두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시간, 4시간, 길게는 5시간까지 이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췌장은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여기에 탄산음료나 당이 높은 음식이 들어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탄산음료 한 병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그 한 병이 췌장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췌장은 인슐린을 계속 분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항상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일을 시키는데 쉴 시간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치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췌장은 많이 먹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쉬지 못해서 망가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입니다. 빵, 과자, 탄산음료 같은 음식들은 대부분 정제된 당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김밥, 떡, 빵 같은 음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일수록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말은 곧 췌장이 더 빠르게, 더 많이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췌장은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누적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음식 하나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자주 먹고 있는지, 얼마나 쉬지 않고 자극을 주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매일 먹고 있고 건강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췌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간단하게 해결한다고 빵으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빵은 몸 안에 들어가면 매우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말은 곧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췌장은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됩니다. 그러면 췌장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과부하입니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갈증 해소나 기분 전환을 위해 아무 생각 없이 마십니다. 그런데 이 한 병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맛을 크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상당한 양입니다. 이 당이 한 번에 들어오면 췌장은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처리해야 합니다. 인슐린을 계속 분비해야 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췌장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특히 문제는 이게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술은 단순히 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췌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술을 마시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보통 몇 시간씩 이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췌장은 계속 소화 효소를 분비해야 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게다가 술과 함께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자극적이고 기름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췌장에 이중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술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오래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입니다. 빵, 탄산음료, 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췌장을 계속 일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은 계속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쌓이면서 조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오히려 더 많이 먹고 있는 것들, 단백질과 고기, 그리고 가공육이 왜 췌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이 챙겨 드시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단백질과 고기, 그리고 가공육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즘은 단백질이 좋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더 많이 먹고 심지어 단백질 보충제까지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하루 1g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상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저장하지 못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췌장에서 나옵니다. 즉,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췌장은 더 많은 효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공육에는 보존을 위한 여러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리 과정에서도 고온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품이 반복되면 췌장뿐만 아니라 전신 염증과 관련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어떤 형태로 먹느냐입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것이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이 역시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단백질은 결국 분해되어 배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과 신장 그리고 췌장까지 모두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췌장은 계속해서 효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이게 장기간 반복되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맞추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문제는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생활 방식입니다. 당을 계속 넣고 술로 자극하고 단백질로 또 일을 시키고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은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은 많이 먹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쉬지 못해서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더 좋은 음식, 더 많은 단백질, 더 다양한 영양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췌장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계속해서 음식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소화 효소를 만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단 한 번도 쉬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아무 때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먹지 않는 시간입니다.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또 간식 먹고, 저녁 먹고, 밤에도 먹습니다. 여기에 커피, 음료, 술까지 더해집니다. 췌장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합니다. 계속 일을 합니다. 이 상태가 몇 년, 몇십 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칩니다. 그리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3끼면 충분합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간식을 줄이십시오. 야식을 끊으십시오. 이 두 가지만 바꿔도 췌장은 쉴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음료입니다. 단순히 물이 아닌 음료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탄산음료, 주스, 당이 들어간 커피. 이 모든 것이 췌장을 계속 자극합니다. 가능한 한 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 시간입니다. 한 번 먹을 때 몰아서 길게 먹는 습관을 줄이셔야 합니다. 식사 시간은 짧고 명확하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췌장이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횟수 줄이기, 음료 바꾸기, 시간 줄이기. 여기서 단 하나만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식사와 식사 사이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 만들기. 이거 하나로 시작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 췌장은 처음으로 휴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식탁에서의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췌장을 쉬게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실제 변화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김어른의 생활 설명서는 앞으로도 병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시작하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몸이 아니라 삶이 회복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